자, 그럼 수업합시다. 그래서 봄 1. 아, 파릇파릇하다. 이쁘다. 꽃도 들어가 있고. 그죠? 참 봄 기운 나고 좋네요. 아닌가? 너무 차가워 보이다. 그래요. 에이. 봄이 다가오는데 왜 추운지 모르겠다. 아휴. 도대체 왜 영하 근처에서 온도가 안 올라가? 죽어버리겠네. 추워 죽겠네 아주. 자, 뭐 곧 좀 있으면 날 풀리겠죠. 풀리면서 바로 이제 더워질 겁니다. 아마 제 예상에는 한 5월달 되면 푹푹 찌지 않을까, 한 26도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환절기 때 건강관리 항상 잘 하시고요. 아시겠죠? 감기 잘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철저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발 잘 씻으시고, 그것만 해도 감기 예방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글, 정 양치하기 귀찮으면 가글이라도 해. 우걱우걱 해가지고 됐어요. 그거라도 하면 좀 괜찮다. 자, 그럼 봅시다. 시간 표현 볼게요.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 요거 즐겁고요. 그래서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와 동작상이 요거 즐겁고요. 아니, 네이티브 스피커면 이거 웬만하면 다 맞춰. 바보 아닌 이상. 제일 난도가 낮아요, 문법 중에서.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말하는 시점인 바라시와 바라시 줄거고요. 그리고 상황이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사건시의 관계 요구 줄거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바라시는 말하는 순간. 됐어요? 사건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되나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말하는 순간보다 먼저 일어났으면 이건 과거야. 됐니?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거 현재고. 그리고 말하는 순간보다 내가 말할 내용, 말하는 내용이 더 나중에 일어날 거면 이건 미래시잖아. 됐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시제, 과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표에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다.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거 시제라고 그냥 던져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그냥 선지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러다 틀려요. 자, 현재 시제, 현재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 요거 줄거고요. 미래 시제, 미래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뒤 요거 줄거고요. 자, 그래서 과거 시제의 시험 방법을 보시게 되면요. 서너머럼이 at, at 사용한다. at, at 요거 줄거고요. 이 정도야 뭐 기본적으로 우리 다 알죠. 그리고 더라고 하는 거, 더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과거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회상이라고 하는 거 줄거세요. 회상 줄거세요. 그래서 이거 전에도 나왔었잖아. 더, 던, 그지? 든지, 던지 해가지고 구분하라고 해서 나왔었잖아. 이거 이제 틀리면 안 돼. 자, 그리고 관형 사용 전성어미 은이 붙으면요. 얘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은 줄긋고 동사와 결합 줄긋고요. 그리고 던 줄긋고 던은 다 결합할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랑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시간부사어가 또 사용된다. 시간부사어 요거 줄긋고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 뭐 이런 것들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현재 시제의 실현 방법 보시게 되면요. 서너머럼이 는과 니은이 있다. 는과 니은 요거 줄거고요. 얘네들은 동사와 결합한다. 동사와 결합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서너머럼이가 아예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무시해. 현재 시제는 서너머럼이는 뭐밖에 없다? 동사만 있다. 됐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관형 사용 전성어미 는 같은 경우는 동사와 있다 없다랑 결합한다. 는 줄거고 동사 있다 없다와 결합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있다 없다 같은 경우는 동사도 아닌 것이 형용사도 아닌 것이 조금 애매한 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동사처럼 사용되고 어떤 때는 형용사처럼 활용을 해서 사용돼요.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따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은 같은 경우 요거 줄거고요. 얘는 형용사하고 서술격 조사와 결합한다. 형용사 서술격 조사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다음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말은 가능합니다. 되나요? 왜? 않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리고 시간부 사어 역시 줄거고요. 오늘 뭐 요런 것들, 오늘, 지금 뭐 요런 것들. 자, 그리고 미래 시제 실현 방법입니다. 선어말음이 get 사용되죠. get 요거 줄거고요. 이 정도는 우리 아는 거고. 리도 사용돼요. 리. 내 전화하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뭐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는데 뭐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자, 관용 사용 전성음이 을을 사용합니다. 을 줄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옆에 보시면 또 나오죠. 관용 사용음이 리을과 의존명사 것이 결합한 을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을것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부사어 사용한다. 시간부사어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시제 선어말어미의 다양한 의미, 이 다양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엇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완결된 상황의 지속이다. 완결된 상황의 지속 줄거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엇 요렇게 돼 있죠. 벙신 같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엇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와는 단절된 상황. 그래서 현재와는 단절된 상황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게 뭐다? 이게 영어에서 헤드 PP 정도가 됩니다. 대과거예요, 대과거. 되나요? 자, 그리고요, 는니은 있죠? 는니은 요거 줄거고요. 화자의 확신이나 확신 줄거고요. 그리고 확실한 미래 요것도 줄거고, 보편적 진리 요것도 줄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보편적 진리 거기 나오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에요. 됐나요?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다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get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추측, 의지 얘 많이 물어봐요. get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 그래서 추측, 의지, 가능성, 완곡한 태도 이거 줄거고요. 어우 이러다가 열차 시간에 늦겠어 좀 서둘러 이렇게 얘기할 때 됐어요? 늦을 것 같다 라고 추측한 거죠. 아니면 지금쯤 그는 부산에 도착했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됐어요? 자, 절대시제와 상대시제 나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그래서 절대시제는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한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줄거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파악한 사건 시의 시제 여기까지 줄거고 이걸 절대시제라고 한다. 절대시제 요 동그라미 치고요. 주로 종결형에서 나타난다. 종결형 요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문장 종결되는 부분만 보면 돼. 됐나요? 그리고 문장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 줄거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상대시제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주로 관형사형에서 관형사형 요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문장 가운데 나오는 서술어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얘 잘 나와 있죠. 가게 안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붐볐다라고 돼 있잖아. 마지막 부분 볐다라고 했잖아. 비었다 붐비었다잖아. 여기 들어갔잖아. 그지?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절대 시제는 얘는 뭐야? 과거예요. 근데 과거 그 상황에서 뭐야? 물건 사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다라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 상황에서 본다면 그 안에서 사는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 됐니? 그러니까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어. 그러니까 현재죠, 현재. 상대 시제는 현재입니다. 됐나요? 됐어? 자, 그럼 동작상 요거 줄거고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줄거자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완료되었는지 여기 줄거고요. 등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것도 네이티브 스피커면 거의 안 틀려요. 이거 틀리는 사람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잘 이해는 못하거든. 됐니?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는데 왜 그걸 틀릴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행상 보시게 되면 진행상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 요거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완료상 보시게 되면 완료상 요거 줄거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동작이 이미 완료 요거 줄거고요. 또는 해당 사건이 끝난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사건이 끝난 결과가 지속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진행상의 실현 방법, 진행상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고 있다가 있죠, 고 있다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아가다 어가다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뭐뭐며 뭐뭐면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줄거주시고요. 정 안 되면 이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문장 읽어보면 대부분 다 맞춥니다, 여러분들. 자, 완료상의 실현 방법, 완료상 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아 있다, 어 있다, 아 있다, 어 있다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아버리다, 어버리다 요것도 줄거고요. 그리고 연결 어미로는 고서가 있다, 고서 요거 줄거고요. 됐나요? 됐죠? 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6페이지. 6번이 아니고 6페이지. 자, 1번 문제 보죠. 같이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은 시제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A에서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말하니가 말하는 시점을 바라시라고 하고 바라시 다시 한번 줄거 주시고요. 그리고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하는데 사건시 줄거고요. 사건시와 바라시의 선후관계는 부등호, 등호,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선후관계는 부등호, 등호, 부등호 요거 줄거고요. 예를 들어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먼저인 경우는 사건시 쪽으로 입이 열린 부등호 그리고 바라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문장의 경우는 어떠한지 부등호 혹은 등호로 표시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내 동생은 지금 바깥에서 공을 찬다. 지금이라고 얘기했잖아. 됐나요? Now. 그러니까 이게 현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등호가 나와야 되죠. 등호. 자, 그리고 가로 2번. 지난주 일요일에 여기서 벌써 끝났네.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이거 과거 시제죠. 우리 가족은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확실하네. 그래서 사건시 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는 부등호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부사가 나왔죠? 그지? 그리고 배드민턴을 칠 것이다. 리을 것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지? 그래서 얘는 역시 미래 시제다. 그래서 사건시랑 바라시 쓰면 바라시 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는 부등호를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몇 번일까? 몇 번이야? 1번이잖아, 1번. 그걸 눈치를 보고 있어. 1번이야. 되나요? 네. 자, 2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지문 봅시다. 국어의 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는 바라시와 사건시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바라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뜻하고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을 가리킨다. 그리고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시제,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이면 미래 시제라고 한다. 시제는 다음과 같이 어미나 시간부사를 통해 실현된다. 이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표 다음에 보시면요. 시간을 표현하는, 여기 줄글자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는 항상 특정한 시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줄거 두시고요. 예를 들어 at은 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 미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억이라고 해서 체크되어 있으면 문제 나오겠죠. 3번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at이 미래 상황을 표현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계속 본문 볼게요. 찬우는 어려서부터 아빠를 닮았다. 내가 지금처럼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가는 찬우와 아빠의 닮음이라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나의 붙었다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어시 쓰였지만 바라시에서 볼 때 대학에 붙는 일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2번 문제. 윗글을 읽고 보기에 A에서 C를 탐구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거 헷갈려서 틀리면 안 됩니다. 됐어요? 이제 이거 틀리면요. 이거 실수라고 얘기 안 해요. 실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중학교 때는 뭐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문제 지문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건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 N수생들 가르쳐 봤는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리는 놈은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요. 작년에 가르쳤던 고3 중에서도 있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틀린 거야. 모의고사 하나 봤는데 아유 그랬더니 얘가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를 봤어.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오라고 그랬는데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왔는데 또 적절하지 않은 것과 적절한 것을 헷갈려가지고 또 틀린 거야. 그래놓고는 극적 하면서 또 실수했어요. 그러는 거야. 계속 그 짓을 하더라고. 결국은 수능시험장 가가지고도 그 짓을 했어.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요?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안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자꾸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선택지 A입니다.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인 시간 표현이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이다라고 하면요. 이거 뭐예요? 바라시가 말하는 시간이 바라시보다 말하는 순간보다 사건시가 나중이라고 하면 나중에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이거 미래 시제잖아. 됐어요? 근데 A는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 아기가 새근새근 잘 잔다, 니은다. 됐어요? 여기서 니은이 뭐야? 니은이. 이게 바로 현재 시제 선어머러미 니은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시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A 보시게 되면요. 다시. 자, 관용사용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에서 관용사용 어미는 없습니다. 선어말 어미 니은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2번도 제끼고요. 3번 선택지 B를 보시게 되면요. 영주는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다라고 되어 있잖아.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해요? 아니죠. 이거 과거 시제인데 이거 현재 시제 설명이 나와 있죠. 3번 제끼고요. 4번 선택지 B입니다. 시간부사와 시간부사 어제가 나왔죠. 그지? 그리고 봤다에서 선어머러미 아시 나왔죠. 그지? 그래서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맞죠? 답 4번이죠. 자, 3번 문제 기억의 사례. 그래서 미래의 상황을 at, us로 표현한 것, 적절한 것 해볼까? 1번 선택지 그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과거네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것도 과거네요. 봄날 거리에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이것도 과거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이것도 과거고. 5번 선택지 어린 동생과 싸웠으니 난 이제 어머니께 혼났다. 이게 답이네요. 다음 몇 번? 5번. 4번 문제 보기에 쓰인 get과 보기 2를 연결했을 때 적절한 것은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볼까? 자, 내가 살다 보니 별 사람을 다 보겠군 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자, 이거 뭐랑 관련이 있어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기억이야? 아니야. 시우야, 이거 뭘 것 같아? 자니? 리을? 리을? 아니야. 디귿? 미음이야. 뭘 아무거나 다 얘기해. 미음이야, 미음. 그래서 헤아리거나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희한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얘기잖아. 됐나요? 내가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이 얘기한 거잖아. 헤아린 거라고. 자, 그리고요. 2번 선택지 나죠. 나. 그가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추측이죠. 추측. 그래서 이게 기억이에요. 3번 선택지 다죠. 다. 그래서 이걸 너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니? 가능하겠어? 라는 얘기죠. 이게 디귿이에요. 다음 몇 번? 3번이죠. 4번 선택지 라예요. 라. 나는 커서 시인이 되겠어 라고 돼 있잖아.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죠. 얘는 니은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선택지 마는요.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라고 돼 있죠. 이거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리을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기의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 이것도 at, ut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at, ut 얘기하면서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1번 선택지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 이건 뭐예요? 완료돼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선택지 선인은 이미 밥을 먹었다. 완료된 거죠. 3번 선택지 간밤에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다 라고 돼 있잖아. 이것도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이것도 완료된 거고.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
자, 5번 선택지. 날이 이렇게 가문이 올해 동사는 다 지었다. 다 몇 번? 5번. 됐나요? 넘어가서. 자, 그래서 보시면요. 1번 문제. 1번. 보기 1에서 3의 바라시와 사건 시의 선후관계를 고르고, 그리고 바라시와 사건 시의 선후관계를 부등호 혹은 등호로 표시하세요. 그래서 동생이 공을 찬 시점은 바라시와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라시와 일치. 그래서 이거는 등호를 넣으면 되고요. 우리 가족이 점심 식사를 한 시점은 바라시보다 앞선다. 지난주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시 쪽으로 입을 벌린 부등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는 시점은 바라시보다 나중이다. 나중에 체크하시고 바라시 쪽으로 부등호 열리면 되죠. 자, 2번부터 3번까지 해당하는 지문 핵심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요. 선어 말음이 형용사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없음. 그리고 관용 사용어미 과거 시제는요. 동사는 뭐 사용한다고? 은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은하고 던 두 개 사용해요. 그리고 관용 사용어미 현재 시제에는 형용사는 뭐 사용한다고요? 은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은. 요거 헷갈리지 마. 자, 그리고 어제, 옛날, 오늘, 지금, 내일, 곧 이건 다 뭐다? 시간부사죠. 시간부사고요. 자, 그리고 시제 표현 외에 선어 말음이 아덧이 쓰이는 경우 과거에 이루어진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지속. 자, 그럼 2번 문제 가로 1번. 다음은 보기 A에서 C의 바라시와 사건 시의 선후관계와 시제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그래서 바라시와 사건 시의 선후관계. 아기가 잔 시점은 바라시와 일치한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영주가 영화를 본 시점은 바라시보다 앞선다. 과거 시제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바라시보다 나중이다. 나중. 그래서 미래 시제입니다. 자, 가로 2번. 다음은 보기 A에서 C의 서술어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잔다. 자한 다음에 뭐예요? 자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니은이 와야 되죠. 니은.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선어 말음 이렇게 되고. 됐나요? 그리고 봤다. 봤다는 보하고 그 다음에 뭐 와야 돼요? 아시 와야 되죠. 아. 됐나요? 그리고 이거 과거 시제죠. 과거. 그리고 내리겠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 내리겠습니다. get. 여기 get 들어가겠죠? 그죠? 내리에다가 get. 그래서 얘는 뭐다? 미래 시제다. 미래 시제. 자, 3번 문제.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에서 문제 나와 있었는데요. 1번, 5번 선지의 밑줄 친 선어 말음에 대한 설명이다. 비행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결심했다의 at은 그가 여행을 떠내기로 결심한 것이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과거의 사건이다. 자, 혼났다의 at은요. 이거 어린 동생가 사왔으니 난 이제 어머니께 혼났다잖아. 그지? 혼났다의 at은 나가 어머니께 혼난 것이 과거의 사건이라. 그래서 나가 어머니께 혼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상황이라는 거. 나가 어머니께 혼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상황을 여기 체크하시고요. 자, 4번 문제. 자, 그래서요. 다음은 보기 1. 나에서 마까지 해서 선어 말음이 get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 2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고 나에서 마에 쓰인 get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의 기억에서 미음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는요. 도착하겠구나. 이거 추측 나타낸다고 그랬죠. 추측. 그리고 다에서는 있겠니? 할 수 있겠니?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가능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디귿입니다. 디귿. 되겠어?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커서 시인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시인이 되겠다는 나의 의지를 나타냈다. 의지.
그래서 얘는 니은이고요. 그리고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좋겠어에서의 get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완곡하게. 그래서 이거 리을입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5번 선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잖아. 날이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는 날이 가물어서 올해 농사는 이미 망쳤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지었다의 것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다. 적절. 자, 그러고 나서 소설 볼게요. 소설. 그래서 소설 부분 보시게 되면 소설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소설의 인물, 여기 줄글자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짜임새 있게 배열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여기 줄 그어보자.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짜임새 있게 배열, 여기 줄 그어고요. 플롯이라고도 한다. 플롯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 그어고요. 소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5단계라고 하는 거 이거 줄 그어고요. 각각의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돼 있잖아. 이거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어. 근데 우리가 안 외워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 쓰라고 하는 문제 간혹가다 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본인데 이거 설마 모르겠어 하면서 툭 하고 던지거든. 근데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전개 설명이었나? 절정 설명이었나? 그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찍어서 써요. 물론 발단을 쓰는 바보는 없어. 위기 아니면 절정이 가장 헷갈리기 때문에 이 설명 하나 뚝 던지고 나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단계 쓰라고 해요. 됐나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 단계 쓰라고 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설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문단 기호를 같이 쓰라고 시켜버립니다. 됐나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이걸 틀려버려요. 그러면 기본 문제를 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등급이 잘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제대로 보고 가. 알았지? 자, 그래서 발단 줄긋고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인물의 성격 등이 제시되는 단계로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사건의 실마리 요거 줄긋고요. 이 말 나오면 발단이야. 전개 줄긋고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로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 요거 줄긋고요. 갈등이 나타나며 여기도 줄긋고요. 인물의 성격도 변화 발전한다. 그래서 갈등이 나타났다, 사건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는 전개다. 됐나요? 위기 줄긋고요.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된다.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 요거 줄긋고요. 그리고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 요것도 줄긋고요. 긴장감이 심화된다. 긴장감 심화 요거 줄긋고요.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된다. 위기야. 됐나요? 요 말 나오면 위기야. 절정 줄긋고요. 갈등이 최고조 요거 줄긋고요. 그리고 사건 해결의 단서 요것도 줄긋고요. 그래서 갈등 최고조, 사건 해결 단서 둘 중에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절정이야. 됐나요? 결말은 줄긋고요. 이건 쉽죠. 갈등이 해소되고 갈등 해소 줄긋고요. 사건 마무리 요거 줄긋고요. 되는 단계로 주제가 드러난다. 자, 그래서 순행적 구성이 있고요. 역순행적 구성이 있어요. 순행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긋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간적 순서라고 하는 거 요거 줄긋고요. 사건을 전개하는 구성으로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평면적 구성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고전 소설 요거 줄긋고요. 그리고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제시하여 사건 줄긋고요. 순서대로 제시 줄긋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다. 용이하게 한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디메이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레디메이드 인생에서 처음에 이제 P라고 하는 남자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 그냥 조금 얘기 드리면 P라고 하는 남자가 나와서는 이제 얘가 대학교 공부까지 다 마친 애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인텔리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그렇게 지금처럼 차고 넘치지 않으니까 지금은 진짜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맞는 사람이 다 대학 나온 사람이야. 됐니? 다 나왔어. 거의 대부분 다. 맞잖아. 아니야?
선생님 저는 돌 맞으면 저는 아직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는데 아이씨 어른 얘기했을 때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고학력자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 코스까지 밟은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박사도 많은데 어쨌든. 근데 얘가 이제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데 아무도 얘를 취업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자리 없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입동량으로 듣고 귀동량으로 듣고 해가지고 얘가 신문사에 자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거기에 가요. 가가지고 신문사 사장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저 취업시켜주시면 안 되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문사 사장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그러니까 좀 거만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요새 뭐 젊은이들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합디다. 전 그 뭐 취업하기가 힘들면 그 시골이라도 내려가서 그 시골 사람들 요새 계몽 많이 하던데 계몽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떻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이제 이 인간이 나 취업 안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직감을 한 거지 피가. 그래가지고 피가 그때부터 이제 자세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떠더덕 하면서 틀어져요. 그래가지고는 그 계몽 얘기하시는데 계몽 운동이 뭔지는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따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 신문사 사장이 순간 당황해. 왜 자기도 귀동량으로 그냥 얻어 들은 단어일 뿐이야. 그래서 아니 그 뭐 요새 많이들 합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막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지금 승질을 내고 있어 말이야.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그래서 둘이서 한판 대판 붙어요. 붙고 나서는 이제 돌아온 거야. 돌아오고 나서는 얘가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시골에서 형님도 와서 형이 농사 짓거든. 농사를 지었으면 이렇게 실업자 신세가 아닐 텐데 얘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월세도 밀려있는 상태고요. 먹을 것도 지금 사다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가가지고 거기서 외상을 해가지고 띄어다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멍가게 앞을 지나갈 때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 왜 구멍가게 주인이 딱 보면 어이 피씨 그 외상 갚아야지. 외상 언제 갚을 거야. 우리 뭐 흙 퍼먹고 살아. 이런 소리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몰래 눈치 보면서 집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공장이나 갈 걸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했다고. 친구들이 이제 얘들도 날백수야. 별거 없어. 근데 이제 얘들도 이제 집에 있는 책 팔았다고 해가지고 돈 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나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술을 막 먹어요. 먹으면서 도대체 요새 세상은 왜 이렇게 물가는 비싸고 뭐 이런 건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세한탄하면서 막 먹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시골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피는요 아내가 있었어. 근데 이 아내가 얘가 돈을 못 버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근데 피하고 아내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아들을 버리고 아내가 도망가 버린 거야.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면 아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돼야 안 돼. 지금 능력이 안 되잖아.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그래서는 이 아들을 누구한테 맡긴 거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형님한테 맡긴 거야. 됐어요? 형님네 집에서 그래도 농사 지으니까 굶어 죽진 않겠지 하고 보냈는데 문제는 이게 일제강점기라고 했잖아. 일제강점기에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을 막 다 사들여요. 매입을 한 다음에 이놈들이 뭐 하냐면 사람들 소작을 시키는데 소작료를요 말도 안 되는 비율로 바꿔버린 거지. 예전에는 소작을 하면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게 소작이야. 알지? 소작을 지으면 내가 만약에 1년 동안에 이 땅에서 1억어치를 내가 만들어냈어. 생산물을. 그러면 이걸 비율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땅 주인이 50 가져가고 내가 50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좀 야박하게 많이 가져가는 땅 주인이면 한 60% 가져가고 내가 40%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내가 1억을 만들어냈으면 4천만 원이 내 거야. 되나요? 4천만 원이면 연봉이 4천이니까 월급이 어떻게 되냐? 월급이 한 300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300 한 20, 30 요 정도 나오겠다. 한 달 월급 330이야. 괜찮나요? 안 괜찮아? 더 많아야 돼?
얼마 정도를 원하는 거야? 아니 왜 네가 몰라? 이 정도면 뭐 그냥 더러운 걸 보면서 회사 다녀줄만 해요. 뭐 이런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냥 놀 거야 집에서? 얼마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뭐 욕 먹으면서 그냥 회사 다닐만 하다? 500 정도 됐나요? 다들 욕심이 많구나. 자 500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러면 330만 원이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입에 풀칠하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다고. 됐어? 근데 이게 일본 놈들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소작 비율을 바꿔버린 거지. 어떻게? 7대 3이나 8대 2로 바꿔버린 거야. 지네가 8 가져가고요. 나한테 2를 주는 거야. 그럼 나 연봉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월급이 16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밖에 안 나와요. 이거 갖고 생활이 될까? 생활? 될 것 같아요? 안 돼. 이걸로는. 왜? 일단 봐봐. 네가 부유한 집 사람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따로 집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네가 그러면 나가서 뭐 해야 돼?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월세를 빌려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월세 비싸요. 생각보다. 제일 싼 데가 어디냐면 저런데 고시원 있잖아. 고시텔. 그런 데예요. 그런 데. 그런 데 들어가면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좀 시설 괜찮은 데만 한 50만 원 정도도 받아요. 한 달에 40만 원 꼬박꼬박 나가. 170만 원 받는다고 치자. 월급에서. 40만 원씩 나가. 그럼 130만 원 남았죠. 자, 여러분들 핸드폰 안 쓸 건가요? 핸드폰 쓰겠죠? 핸드폰 요금 나가겠죠? 요금제 또 빵빵한 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빵빵한 걸 써야 돼. 자주 전화하고 자주 뭐 데이터도 써야 되고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거 했어. 그래서 10만 원 나가. 전화비로. 이제 120 남았어요. 밥 안 먹을 거야? 요새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요. 한 끼 얼마예요? 한 끼 1인분에 거의 만원 돈이죠. 무슨 짜장면이 7,000원씩을 받아서 쳐먹고 지랄이야. 아 나 욕 나왔다. 미안. 자 어쨌든 말도 안 돼. 나 어렸을 때는 1,500원이었어. 1,500원 1,000원 1,500원 이랑 지금 미쳤어. 지금 물가가. 밖에 나가서 짜장면도 못 먹어. 컵라면 먹어야 돼. 불쌍해. 그래서 나 안 먹잖아. 일부러 컵라면 덜 먹으려고. 나 죽으면 나 몸이 안 썩을 것 같아. 하도 컵라면을 먹어서 방부제가 몸에 쌓여가지고 몸이 안 썩을 것 같아. 그런데 봐봐. 그러면 하루 한 끼를 먹어. 니네가 진짜 절약 그 자체. 자린고비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버티는 거야. 말도 안 되지만. 그럼 만 원씩 나가. 벌써 또 30만 원 날라갔어. 엄마? 90만 원 남았네? 근데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어? 아니지. 그럼 또 두 끼는 그래 두 끼는 먹자. 우리 그래도 내가 세 끼 다 못 챙겨 먹어도 두 끼는 먹자. 그래서 두 끼 사 먹었어. 그럼 또 30만 원 또 날라갔어. 60만 원 남았어. 이거 갖고 뭐 해?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아니 회사 왔다 갔다 안 할 거야? 교통비 안 들어? 교통비 들겠지. 다 써. 아니 저금할 돈이 안 생겨. 전기세 내고 뭐 내고 하면요 다 사라져요. 한 푼도 안 남아. 아니 그리고 취업하면 부모님 용돈 안 드릴 거야? 드려야지. 아니 드리고 나면 넌 거지야. 됐나요? 생활 못한다고. 그러니까 소장민들이요 점점 애들이 피폐해지니까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오는 거야. 일거리도 없는데 와가지고는 지금으로 따지면 퀵 서비스 비슷한 걸 하는 거야. 지게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동이 져다주고 막 이렇게 무거운 거 쌀 같은 거나 소금 같은 거 이만큼씩 사면 그거 시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이 지게꾼 그러면서 부르면 막 예 그러면서 뛰어가. 막 그것도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달려와요. 예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짊어지고 그 집에다 갖다 주면 이제 그 배달료 받는 거야. 기껏해야 몇천 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한 끼 식사도 못해. 그런데도 애들이 소작을 해봤자 계속 빚만 지니까 못 살아 먹겠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올라오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형도 이제 소작을 하는데 힘든 거지. 그러니까 입 하나라도 줄여야겠다 이 생각하고는 야 나 이제 힘들어서 네 아들 못 키우겠어.
데리고 가 임마. 그런 다음에 올려보낸 거야. 근데 아들 온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아들이 온대. 그러면 맛있는 거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냐면 거의 한 5년 만에 만나요. 애 5살 때 내려보내서는 지금 10살 돼서 올라온 거야. 얼마나 대면대면 하겠어. 근데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가서요. 돈을 꿔요. 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빚을 조금 갚고, 다는 못 갚아. 조금 갚고 거기서 쌀이랑 고기를 좀 산 거야.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는 이제 애 밥 해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고는 기차 시간 딱 봐가지고 얘가 간 거야. 가가지고는 이제 아들을 마중을 해요. 근데 아들이 딱 만나는데 쭈뼛쭈뼛한 거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식이야. 아빠한테. 난 예전에 하도 내가 밤에만 계속 일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들내미 5살 때 나보고 아빠 또 놀러 오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 출근하는데 또 놀러 오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빠 돈 벌어 오세요 이러거든. 용돈 주세요 그러면서 미쳐버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대면대면 한 거야. 못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애가 쫄래쫄래 뒤에서 따라와. 따라오는데 이제 집에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애 밥을 해서 먹이고는 재운 거야. 재웠는데 재우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지. 왜 얘를 학교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학교 가봤자 결국은 뭐 하겠어. 얘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다음에 뭐 하겠어. 훌륭하고 날백수가 되겠죠. 됐나요? 결국 훌륭한 날백수가 될 건데 자기랑 똑같아질 건데 이걸 왜 보내냐고. 돈 아깝게. 그래서 뭐 한 거야. 아들을 데리고 공장을 갑니다.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공장을 가서는 공장주한테 애를 소개를 해요. 안녕하셨어요. 그랬더니 피군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악수하고 무슨 일로? 얘가 저희 아들입니다. 그때 얘야?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확실한 일꾼으로 키워줄게.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키죠. 왜? 기술이라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잖아. 됐어? 기술이라도 배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됐니? 그래서는 그렇게 딱 이제 애를 들여보내면서 얘가 돌아서면서 나오면서 레디메이드 인생이 드디어 팔렸구나 하면서 얘가 나와요.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도 유망한 날백수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팔았다는 얘기야. 나는 그 운명을 틀었다는 얘기예요. 됐어? 자 봐봐. P가 뭐 한 거야? P가 구인구직하러 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을 따라와서는 결국은 아들을 취업시키는 것까지 왔죠. 그치? 이게 순행적 구성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요 역순행적 구성 나옵니다. 역순행적 구성. 자, 그래서요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요거 즐겁고요. 그래서 개념은요 현재, 과거, 미래 또는 현재, 과거, 현재와 같이 시간 순서를 뒤바꾸어 여기 줄글자 시간 순서를 뒤바꾸어 사건을 전개 여기까지 줄글자 하는 구성으로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입체적 구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말 바꿨다고 헷갈리면 안 돼.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 똑같은 거고요.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됐죠? 특징은요 시간의 흐름을 바꿔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독자의 호기심 요거 즐겁고요. 특정한 장면을 강조할 수 있다. 특정한 장면 강조 요거 즐겁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김유정 씨의 동백꽃인데 김유정 씨 작품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도 막 시간 순서를 막 뒤죽박죽으로 막 만들어 놓고요. 됐나요? 이 동백꽃도 마찬가지죠. 동백꽃 내용 아시죠? 동백꽃 내용 알아? 진짜 알아? 알아? 너 교과서에 나왔었어? 나왔던 것 같아? 정확하진 않구나. 동백꽃 내용 잠깐 얘기 드리면 시간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나네 집안이 어땠냐면 얘네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거기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떠나와서는 유랑을 하고 있었어요. 유랑을 하고 다니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마름이 누구냐면요. 마름이 뭔지 아세요? 마름? 알아도 마름이 뭐냐면
얘는 지주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지주가 뭐야? 지주는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의 대리인인데,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쯤 되면요, 이제 지주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땅 주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소작농들한테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걷어오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야. 그냥 나는 돈만 가지고 그 돈을 펑펑 쓰면서만 그냥 살고 싶어, 이 생각을 한 거지. 헛바람이 든 거야, 다들.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자기네들 이제 시골, 냄새나는 시골에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 서울로 가자 그래서 서울로 다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름이라고 하는 대리인한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다 위임을 한 거야. 위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마름이 돌아다니면서 소작을 하나씩 다 나눠줘요. 너 저쪽 땅 붙여, 너 저쪽 땅 붙여,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나눠줘요. 그러고는 때 되면 소작료를 쫙 걷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소작료를 지주한테 딱 갖다 주면 지주가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정해놔요. 뭐 10%면 10% 수수료를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 마름이면 내가 많이 걷어오면 걷어올수록 어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마름들이 되게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 막 어거지로 막 더 뜯어내고 막 이런 인간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 동네에 있는 마름은 굉장히 착했던 거야. 특히나 이 마름한테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걔가 점순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애랑 점순이가 나이대가 비슷한 거야. 근데 이 나이대 비슷한 요만한 꼬마애를 데리고는 얘네 집이 막 이렇게 유랑을 다니니까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막 불쌍한 거야. 감정이입이 된 거지. 그래서 마름이 아유 불쌍하니까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 동네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내가 소작료도 많이 안 물게. 소작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땅을 띄워줘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 근데 마름이 지주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잖아.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너한테 땅 주기 싫으면 그냥 뛰면 돼요. 너 소작하지 마.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야, 너 더 해. 땡큐요! 그러면서 얘는 더 하겠지. 이런 식이야. 근데 그 다음에 딱 만났는데 얘가 나한테 인사 안 해. 기분 나쁜 거야. 아, 너 내놔. 야, 너 가져. 그러면서 다시 줘버려. 이런 식이에요, 마름이. 지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마름이 절대 권력자니까. 근데 점수인의 아빠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얘네가 집이 없어. 잠잘 곳이 없잖아. 근데 저 어린 것이 그러면 밤이슬 맞고 이렇게 자다 보면 감기 걸리고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뭐 한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요. 그런 다음에 얘네 집 하나 지어주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붙어서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집을 확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 집 집도 줬어. 땅도 줬어. 그러니까 얘네 집은요, 이 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동네에 점순이하고 나 말고는 젊은 애가 없어요. 어린애들이 없어. 둘이 동갑내기인 거야.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슬슬 뭐예요? 이성의 애들이 눈을 떠갈 때가 됐잖아. 그래서는 아빠가 나를 불러서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로 너 점순이하고 엮이지 말라고. 점순이하고 엮였다가 그 걸려가지고 만약에 나가 점순이하고 만약에 손이라도 잡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포옹이라도 했다가 걸렸어. 그럼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모든 아빠들의 공통점은요, 딸내미한테 남자친구 생겼다 그 새끼 뭐가 좀 뿜질르고 싶을 거예요. 내가 그런 기분일 것 같거든. 우리 딸내미한테 남자친구 이 새끼 구독하고 그냥 죽여버릴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친구들도 다 같이 나랑 합세하기로 했어. 아주 괴롭히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국어 가지고 애를 괴롭힐 거고, 내 친구는 이제 공대간에 있거든. 서울대 공대. 이 새끼는 이제 수학으로 갈구기로 했어. 아주 넌 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남경이 딸이랑 사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 또 한 명은 지금 미국 가 있거든. 영어 잘해. 얘가 이제 영어를 이제 갈구기로 했어. 아주 남자친구 생기기만 해봐. 아주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냥. 아빠들이 다 이래. 근데 만약에 점순이랑 나가 이렇게 하면서 포옹하고 있다 걸려봐. 그러면 점순이 아빠 뚜껑 열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집 그냥 쫓겨나는 거야.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점순이하고 엮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래서 나는 조심해요. 근데 점순이가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동네에서 눈 씻고 찾아가도 다들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점순이 안녕 막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고. 젊은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얘밖에 없는 거야. 한마디로 무인도에 남, 여가 같이 똑 떨어졌어. 한 명씩밖에. 결국은 둘은 커플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점순이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점순이한테 얘밖에 없어. 남자야.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쌀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괜히 말 거는 거지. 그렇죠. 혼자서 일하니? 그러면서 막 말 거는 거지. 그래서 뭐야 얘는 왜 갑자기 말 걸고 지랄이야. 친하지도 않은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울타리 세우면서 얘가 대꾸도 안 해. 혼자 일하기 좋니?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뭐 일하는 게 좋은 게 어딨어.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막 퉁퉁하고 친다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점순이는 그게 재밌는가 봐. 막 킥킥 하면서 웃더니 갑자기 주위를 쓱쓱 둘러보더니 네 집엔 이거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쓱 하고 내미는데 뭘 내미냐면 뜨거워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감자를 여기서 꺼내요. 옷소매 섭에서. 난 점순이가 정말 대단한 애라고 생각해. 왜 그 뜨거운 걸 여기다가 넣고 왔다고? 치 하면서 뜨겁군 그러면서. 그러면 그걸 손으로 한 손으로 잡아요. 감자 세 알을. 그런 다음에 네 집엔 이거 없지? 그러면서 뜨겁다고. 근데 그걸 준 거야. 근데 어서 먹어라 본 감자가 맛있단다 그러면서 내놓으니까 얘가 이제 자존심 상한 거야. 그냥 줄 거면 그냥 주지.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됐어 안 먹어 그러면서 툭 친 거야. 그랬더니 점순이가 탁 하고 이제 거절당했잖아. 점순이가 그래서 새끼야 튕기는 맛이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간 거야. 원본에서는 안 그래. 원전에서는 애가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눈물 툭툭툭툭 흘리고 막 휑하고 막 뛰어가고 막 그런 장면으로 나오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점순이는 강인한 여자야. 뜨거운 감자를 맨손으로 잡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끼 귀여워 그러면서 이제 간 거지. 가고 나서 점순이가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얘가 세워놓은 그 쌀이 울타리를 발로 까요. 거의 깡패야 얘. 그러면서 다시 세워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고는 얘네 집 암탉 데리고 가고 전에 암탉을 주먹으로 막 궁뎅이를 때려요. 막 그러면서. 그러고는 그래도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잘 참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괴롭혀줄까 그러다가 지네 집 닭을 데려온 거야. 수탉을. 근데 점수인애는 마름이다 보니까 먹을 게 많잖아. 닭이 그냥 영양분을 과다하게 섭취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강호동 같은 인간이야. 됐어? 근데 우리 집 닭은 어때요? 얘는 먹은 게 없다 보니까 비실비실한 거야. 비리비리해.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은지원 정도라고 생각해. 야, 은지원하고 강호동하고 맞짱 깠어. 누가 이길까? 강호동이에요. 강호동 힘 진짜 세. 얼마 전에 그 아는 형님이 나와가지고 줄다리기 하는데 서장훈이 질질 끌려가 그냥. 그 큰 서장훈이. 와, 나 보면서 깜짝 놀랐네. 진짜 힘 좋아요. 강호동. 근데 그럼 강호동이랑 은지원이랑 맞짱 까라고 하면 당연히 강호동이 그냥 이렇게 팡 하면 은지원 머리 터지겠죠. 그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수탉이 공격을 하는데 나의 수탉을.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감정이입을 해버린 거야. 왜 등치 큰 수탉을 보고 힘이 센 마름내 집 점순이를 떠올렸고요. 작고 비리비리한 닭을 보면서 자기네와 같다, 소작인과 같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닭이 쪼일 때마다 하지마, 아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런 거지. 됐나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고추장을 닭한테 먹이면 닭이 없던 힘이 생긴대. 그래서 고추장을 먹였어. 그러고 나서 리벤지 매치를 한 거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닭이 딱 뛰어올라가지고는 점수있는 닭 여기 벼슬을 칵 하고 쪼아요. 그래가지고 점수있는 닭이 순간적으로 움찔해요. 근데 사람도 은지원이 와가지고 있는 힘껏 강호동 얼굴을 빡 때리면 강호동 얼굴이 살짝은 움직이겠지. 딱 요 정도. 그래서 뒤질라고 그러면서 뚜드러 패겠죠. 똑같아. 한 대만 딱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점수있는 닭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닭이 또 거의 뭐 걸레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는 얘가 닭을 치료해주고 나서 속상한 마음에 이러고 있다가 나무나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다. 나무하고 나서는 집으로 내려오는데 또 닭 싸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꽉꽉꽉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또 점순이가 또 수탉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지네 닭을 막 쪼는데 나중에는요 이 우리 집 닭이요 벼슬 있잖아. 이게 다 뜯어져 나가요. 그래서 피를 질질질질 흘려요. 그걸 보고는 애가 너무 불쌍하고 저게 내 모습 같다. 지금 괴롭힘 당하는 나 같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왜 자꾸 우리 닭 괴롭히니? 그러면서 얘가 뛰어와가지고는 지게작대기로 이 수탉을 팍 하고 때려버린 거야.
사장님 나이샤. 그죠? 한 방에 죽어요. 한 방에. 근데 죽여놓고 났는데 이게 누구네 집 닭이야? 마름네 집 닭이잖아. 마름네 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쫓겨나게 생겼다 이 생각하고 얘가 엉엉 울어. 내가 닭을 죽였어.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때 이제 점순이가 다가온 거지. 이제 안 그럴 거야? 응? 이제 말 잘 들을 거냐고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뭔지도 몰라.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가지고 뭔지 몰라도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면서 얘기해. 새끼 귀여웠었어. 응? 그러지 말라고 알았지?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점순이가 나를 이렇게 탁 끌어안고는 이렇게 엎어져 버려. 그래서 둘이 껴안은 상태로 바닥에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동백꽃 향기를 맡는데 그 동백꽃 향기 때문에 내가 어지러운가 보다 이 생각하는데 얘도 드디어 뭐에 눈뜨기 시작한 거야. 이성에 눈뜨기 시작한 거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찰나에 점순이 엄마가 점순아! 인연이 어디 갔어? 일하라니까 인연이! 그러면서 점순아! 그러면서 찾는 소리를 딱 듣더니 점순이가 쉬,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이야. 알았지? 베이비. 그런 다음에 이제 간다고. 그래서 둘이 엉금엉금 끼어서 반대쪽으로 가면서 이제 소설이 끝납니다. 됐나요? 얘는요 지금 저는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소설 처음 시작할 때 닭싸움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요. 닭싸움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 점순이 걔가 또 닭싸움 시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됐나요? 그랬다가 다시 현재로 나와가지고 이제 닭 때려잡는 장면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짰다는 거야. 됐어? 자 보시면요 페이지 넘어가서 이청준의 눈길입니다. 그래서 이청준의 눈길도 역시 여기서도 이제 역수행적 구성이 좀 나오는데 읽어보면 알아. 읽어보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 나라고 하는 인물이요. 이제 엄마 집에 놀러 왔는데 엄마 집에서 원래는 3박 4일 정도 휴가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3박 4일을 다 채우고 이제 올라가기로 아내하고 약속을 하고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얘가 엄마랑 같이 있는 게 껄끄러운 거야. 왜? 어렸을 때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네 형이 술 처먹고는 가하산을 탕진했던 거야. 그래 놓고는 살아남아가지고 일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술병 나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도박하고 술 처먹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됐어? 그래가지고 빚이 가득해가지고 집에 있는 걸 다 팔아버린 거야. 가재도구하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판 거야. 얘네 집이 되게 집이 여러 개 있는 저택 같은 집이었거든. 됐어? 한 10대 개? 20개? 뭐 이 정도 방 있고 큰 고택이었는데 그걸 다 팔아버렸다고. 아주 집이 팔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얘가 걱정이 되니까 방학 때 이제 내려온 거야. 겨울방학 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갔는데 집이 팔린 것 같으니까 얘가 집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너 뭐하니? 집에 왔으면 들어와야지. 네가 왜 밖에서 남처럼 서성거리니? 빨리 들어와.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 우리 집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고 오직 남아있는 게 이제 뭐다? 엄마가 남겨놓은 옷괴. 옷괴가 뭐냐면 옷장 이렇게 서랍식 옷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거 하나 하고 이부자리 한 채. 아들 오면 재울라. 그거 딱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텅 비었어. 그러고는 이제 아들내미 먹이겠다고 엄마가 저녁 식사를 해가지고 이제 먹인 거야. 먹이고는 애를 재우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를 데리고는 이제 눈길을 걸어간 거야. 눈이 소복하게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은 민망하니까 집안 망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수덕거릴 거 아니야. 저 집 망한 집안이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거 듣기 싫어서 애한테 그런 소리 들려주기 싫어서 애를 데리고 새벽같이 나온 거야. 그런 다음에 첫 차를 태워가지고 애를 터미널에서 첫 차를 태워서 보내버린 거야.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엄마하고 더 이상 얘가 유대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지원을 못 받아. 그래서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나오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얘가 지가 돈 벌어서 다닌 거야.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도 지 힘으로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여태까지 빚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엄마와 나는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되나요? 근데 엄마가
집에 있는 가재도구 다 나갔는데, 다 팔려 나갔는데 왜 옷괴만은 남겨놨을까요? 아들이 그래도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됐어요? 엄마의 마지막 최후의 배려입니다. 배려.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고 나서는 조그마한 단칸방,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 같은 집에서 지내는데 그 방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 옷개가 아직도 있는 거야. 엄마가 아직도 갖고 다녀. 아주 그걸 볼 때마다 그게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드는 거지.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걸 떠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거야. 요새 지붕 다시 인다고 새막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 지붕을 다 양식으로 바꾸더라고. 서양식으로. 우리 집도 이 지붕이 오래돼서 우리 동네에 우리 집하고 순이네 집밖에 안 돼. 아, 없지 아마 옛날식 지붕이. 그러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말이야 이게 이 지붕 올리는 거 이게 정부에서 요새 지원금이 나온다더라. 50%나.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게 뭔 말이 있어. 그러고 나서 아유 지붕이 참 낡았어. 근데 정부 지원금이 50%야. 아유 낡았어. 50%. 그러면서 얘기한 거지. 이거 뭐예요? 지붕 하나 달라고. 지붕 하나 달라고. 근데 나는 엄마한테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쌩까요. 그러고 대꾸도 안 해요. 그러고는 자꾸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하고 남편 사이를 화해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걸어요. 그래서 얘가 일부러 안 듣는 척하고 못 듣는 척하고 밖에서 훔쳐듣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얘 이제 먼 길 가야 되니까 잠자리 바뀌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또 배려해서 뭘 타온 거야? 막걸리를 타온 거야. 그래서 막걸리 한잔하고 자라고. 근데 막걸리를 먹고 자면 조금 자고 이제 선잠 자다가 이제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다가 얘가 이제 뭔가 두런두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신경 쓰여서 이렇게 쓱 해서 슬쩍 보니까 아내하고 어머니가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하면서 자는 척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옥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요.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 그러면 저희 신랑 그때 이제 자동차 타는 정류장에서 보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일을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도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모르는 얘기야. 근데 엄마가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새끼 보내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딱 보는데 그 눈길에 우리 둘이서 밟고 왔던 발자국이 있더구나. 그래서 우리 새끼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우리 아들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되돌아갔지. 그러면서 내 자석아 너는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내 자석아 엄마가 참 못났구나. 미안하다 내 자석아.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갔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순간 얘가 이제 애써 부인하고 있던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야. 아내가 그걸 또 본 거지. 그래가지고 막 깨워요. 여보 일어나요.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란 말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나를 깨우는데 난 계속 자는 척해요. 아니 깨우지 마라. 내일 아침부터 먼 길 가는 애를 왜 깨우고 그러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그래서 마을에는 어떻게 잘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니 마을 앞에 왔는데 들어가기가 좀 뭐하더라. 앉아서 이러고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있었지. 도대체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자기 팔자가 기박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 아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차마 마을로 들어가기가 창피했던 거야. 그래서는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들이 울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봅시다. 자,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달랠 말이 없으니 지나간 일이라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하여
기분을 바꿔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건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내게 할 가외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기 싫어서 얘가 자리를 자꾸 피했었다고. 됐나요? 자, 옛날 살던 집이야. 넓고 넓었지. 5칸 겹집에다 앞뒤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남의 집 된 지가 20년이 다 된 것을. 그래도 어머님은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시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땐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보세요. 기억이나 되살려서 어디다 쓰게야.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사셨던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기도 하시겠죠. 뭐니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말씀이에요. 노인과 아내는 잠시 그렇게 위로인지 넋두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자, 그러고 나서 중략되고 나서요.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하던 것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옥괴 이야기였다.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그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과 누님을 찾아갔다. 자,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물었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보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마음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옥괴 하나를 예전처럼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에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옥괴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옥괴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지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온 옥괴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옥괴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빈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오던 옥괴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옥괴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도 물론 그 옥괴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옥괴에 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옥괴의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코 속을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빈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빈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그래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나에겐 절대로 빚진 게 없으니까. 그래 본드없는 빚이 생길 리가 있으려고. 나는 거의 기구를 들이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고요. 서술자로 교체해요. 서술자 교체 없습니다. 자,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사파 형식.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잦은 장면 전환 없고요. 긴박한 분위기 없습니다. 4번 선택지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 있었죠? 그지? 17, 18년 전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다음 몇 번? 4번. 자, 2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까지 해서 A에 내재된 인물의 심리가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A라고 하는 부분이 엄마가 말하는 부분이잖아. 아들에 대한 배려, 사랑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일단 기억, 저녁을 지어내왔다. 이건 아들에 대한 사랑 당연히 담겨 있을 거고 기억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니은 보시게 되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었을 때부터 문간. 이건 별다른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온 거 디귿. 자, 그래서 걸레질 이거는 깨끗한 집에서 애를 재우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에 대한 배려, 사랑 뭐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개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이불 한 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들 덮으라고. 그러니까 사랑이죠. 다른 가재 도구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다음 몇 번? 5번이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눈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소통 방식은 인물들의 인식과 감정, 인물 간의 관계 등을 드러내며 주제를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은 어깨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소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1번 선택지. B를 엿듣는 나는 어깨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바심을 느끼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죠. 아내하고 노인하고 대화하는 거 들으면서 지금 기구를 들이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라고 했으니까. 자, 2번 선택지. 아내는 B를 시도하기 전에 C를 통해 어깨에 대한 내력을 이미 알고 있었군. 맞죠?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됐나요? 자, 3번 선택지. 나는 어깨의 의미를 통해 아내와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자. 아내와의 소통 부재가 있나요? 없어요. 아내하고는 소통 잘해요. 자, 그래서 이거 답 3번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청준의 눈길, 인물 성격, 아내와 노인의 대화를 내가 엿듣고 있죠. 노인이라고 하는 거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엄마라고 안 불러요. 노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팔려버린 고향집에서 노인과 하룻밤을 보냈던 일을 회상한다. 회상이라고 하는 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옥괴를 자식의 도리에 대한 비문서처럼 느끼고 꺼림칙해 한다. 옥괴. 자, 그럼 노인에게 친빚이 없다고 자부하며 자신에 대한 노인의 사랑을 외면하려 했다. 자, 노인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 그리고 17, 18년 전 집이 팔린 사실을 숨기고 옷괴로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아들이 옛집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자, 노인과의 대화에서 옷괴 이야기를 이끌어내어 나와 노인의 화해를 유도한 거죠. 아내는 화해. 자, 갈등 양상. 나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부정하며 외면하고자 한다. 주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1번 문제 4번 선택지.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상 특징을 정리한 표래요. 윗글의 내용. 노인과 아내가 대화를 하고 나아가 이 일을 들으며 17, 18년 전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그래서 현재입니다. 현재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KC에 있던 나아가 겨울방학이 되어 고향을 찾고 노인이 나를 옛집으로 데려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줬다. 과거입니다. 과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아가 어깨에 대해 꺼림칙함을 느끼며 노인에게 비친 빚이 없음을 되냄. 이거 현재죠. 현재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현재의 사건이 진행되다가 나의 회상을 통해 회상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2번 문제. 다음은 A에 내재된 노인의 심리와 그것이 반영된 행동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A에 내재된 노인의 심리. 나아가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음 편히 쉬다 가기를 바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리가 반영된 행동은요. 매일같이 옛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했다. 걸레질. 그리고 나에게 옛집에서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줬다. 자, 3번 문제 가로 1번.
옥괴에 대한 나의 부담감이 드러나는 표현을 윗글에서 찾아 4어절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액면가 없는 빈문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액면가 없는 빈문서. 액면가 없는 빈문서고. 자, 가로 2번. 옥괴가 주는 부담감으로 인한 나의 조바심이 드러나는 문단을 윗글에서 찾아 첫 두어절과 끝 두어절을 쓰세요. 어디냐면요. 그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나는 어느새 코 쏘고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그 짝대기 나오고 나서 그래 보라지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 바로 위에. 덤빌 수도 있었다. 나를 공주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그 부분이 이제 뭐다? 조바심이 드러나는 문단입니다. 자, 3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나는 옥괴의 의미를 통해 아내와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자 B를 엿들었다고 했는데 적절하면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 나와 아내는 소통 부재를 겪고 있다. 아니죠. X죠. 그리고 나가 노인과 아내의 대화를 엿드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아니죠. X죠. 자, 그리고 5번 선지 보시게 되면 다음은 인물의 행동 및 태도에 따른 옥괴의 의미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래서 나한테는요. 옥괴의 의미, 잊고 싶은 과거와 부인하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다. 사랑. 자, 그리고 아내는요. 아내는 노인과 나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물건이다. 화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독서 지문 봅시다. 자, 이런 거 법률 지식 같은 거 나오면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자,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청소년만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할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여, 여기 줄글자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려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나 만취한 어른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의사 능력의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민법에는 의사 능력의, 여기 줄글자 의사 능력의 판단 여부를 쉽게 파악, 여기까지 줄거고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기 줄글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취급,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 행위 무능력자 제도 요거 네모치시고요. 를 두고 있다. 개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행위 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인 미성년자가 있다. 미성년자 줄거고요. 자,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다시 한번 줄거고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률행위 요거 줄거고요.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기 줄거고요. 이것은 국가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 국가가 미성년자를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대상, 즉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인식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요거 줄거고요. 즉 부모이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있지만 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 삼촌, 고모 등과 같은 후견인도 줄거고요.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으로 인한 효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본인 줄거고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취소 요거 줄거고요. 이를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여기 줄그세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때 행사해야 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여기 줄글자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때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 그대로 반환 요거 줄거고요. 상품은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 미납요금이나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앞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법정 대리인은 성인이 된 계약자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대금의 일부 지급 요구 줄거고요. 자, 이는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인이라고 하는 거요. 계약을 추인 요구 줄거고요. 추인이란 단어는 잘 알아두세요. 추에 인정하거나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종종 나옵니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여기 줄거고요. 또 미성년자가 거짓말로 사업자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하거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을 때도 여기 줄거자 사업자를 속였을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4번 문단. 그런데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업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줄거고요. 헌법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사유재산의 소유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와 여기 줄거자 미성년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보호 방안 여기 줄거고요. 또 마련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여기 줄거자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 여기까지 줄거고요. 할 수 있는 권리인 최고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치시고 이것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유예기간 내에 여기 줄거자 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 것으로 본다. 또 사업자가 미성년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이 잘못되었음 요거 줄거고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여기 줄거자 그 즉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1번 문제. 다음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선택지. 계약은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행위이다. 맞죠? 이거 첫 번째 문단에 나오죠. 1번이죠. 다. 됐나요? 자, 2번 선택지는요. 친권자와 후견인은 동시에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동시는 안 돼요. 자, 나이는 법적으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자의 성인이 한 계약은 계약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아니에요. 계약자의 의사능력이 없으면 성인이 해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모든 사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 사업 망하겠죠. 이것도 아니에요. 자, 2번 문제. 윗글로 미로 볼 때 보기의 결과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항목을 바르게 묶은 것은 바르게 묶은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요. 가나다라 중에서 이게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사유가 뭐냐를 찾는 거예요. 가를 보시게 되면요.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가요? 그러면 취소 가능하다고 그랬죠. 되나요? 가는 빼야 돼요. 나 보시게 되면요. 부모님이나 성인이 된 계약자가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나요? 지급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세 번째 문단에서 나왔었죠. 됐나요?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나요? 아니요. 사업자를 속이지 않았으면 취소가 가능하죠. 됐어? 속이면 취소가 안 된다고 그랬어. 자, 그리고 라 보시게 되면요. 사업자가 보내온 최고장을 받고 거기에 적힌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확답을 했나요? 했으면 취소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취소가 불가능하죠. 이건 네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래서 답은 나하고 라가 들어가 있는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기업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업이 뭔데? 왜 도대체 청소년들은 행위를 할 때 동의가 필요하냐? 법률 행위를 할 때. 자, 1번 선택지.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인해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2번 선택지. 국가는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미성년자 버려? 아니죠. 3번 선택지.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답 몇 번? 3번이다. 4번 문제.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일까요? 몇 번인 것 같아? 5번. 맞아요. 5번이에요. 5번의 뜻은 이거 부착이에요. 부착.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이라고 하는 건 부착입니다. 부여라고 하는 건요. 사람에게 권리 따위를 지니도록 해줌이란 뜻이에요.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문단별 핵심 정리 보시게 되면요. 행위 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법률행위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다. 부모 쓰시면 되겠고요.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자, 그리고 최고권이라고 하는 걸 부여한다고 그랬는데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유예기간 내에 법정 대리인의 확답이 없는 경우 뭐 한 걸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한 것. 그리고 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자, 1번 문제. 다음에 1번, 2번, 4번 선지와 관련하여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그래서 1번 선지.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법률행위를 통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질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이다. 친권자 들어가면 되겠고요. 만약 부모가 없거나 있지만 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뭐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자, 만취한 어른은 의사 능력이 없다. 다음은 3문단을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행사하지 않은. 됐어요? 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자, 그리고 미성년자가 거짓말로 사업자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한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사업자를 속인 경우.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였으나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 자, 3번 문제 1번 보시면요. 가로 1번. 다음은 기억의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하여 1, 2문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자,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요, 뭐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취급한다. 행위 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누구의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가로 2번, 5번 선지와 관련하여 윗글에 대해서 설명이 적절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자, 미성년자는 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X.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맞죠? 동그라미. 됐나요? 됐지?